북한 당국의 권력 싸움으로 인해서 아빠가 살아계실 때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빠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빠가 음주운전을 했고 저희 아버지는 음주를 할 줄 모릅니다. 분하고 억울해서 옥류교 다리 떨어져서 죽으려고 갔었거든요. 방광염이 뭐냐면 오줌을 참아서 생기는 병이에요. 이 화장실이 많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여성들 막 이렇게 다리 꼬면서 이제 걷는 거 봤어요? 대한민국에서 평양에 가면은 그냥 오줌 참느라고 여성들이 다리 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대한민국에 와서 좋았던 점은 정말 많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의 호두까기 TV의 이민주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북한의 수도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살던 곳은 평양시 중구역인데요. 대한민국 서울에서 종로가 중심이잖아요. 평양시 중구역 하면 되게 중심이거든요. 원평양역전 딱 앞에 역전동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서 거기서 쭉 살다가 27살 나이에 제가 탈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북한 평양시에서 살던 삶은 뭐 상위층도 아니고 뭐 하위층도 아니고 중상위층? 중간 정도. 아빠가 경찰이셨고 엄마가 이제 큰 무역회사에서 검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검사가 뭐 여기 뭐 법원 검사 아니고요. 전자기계들을 이제 검사해서 또 수입도 하고 수출도 하는 그런 무역회사에서 검사를 했거든요. 대한민국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월급을 많이 타잖아요. 저희 엄마 아빠는 공무원이었어가지고 북한에는 또 월급이 없으니까 평양에서 잘 살았다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잘 살았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먹고 살만 했다. 이제 북한에는 계급이 있어요. 피라미드 형식이라면은 이제 김부자들이 그 피라미드에서 맨 위에 있다고 하면 그 밑에는 뭐 김부자들의 어떤 가족, 친척, 그 밑에는 중앙당 간부, 자국해방전쟁 시기 뭐 이런 전쟁에 참가했던 로병들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는 공무원인데 저희 아빠가 경찰이었으니까 공무원, 맨 밑에는 노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평양은 다 잘 산다. 아닙니다. 평양 인구수의 한 70~80%가 말단에 있는 노동자 뭐 이런 그런 하층업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그분들이 월급으로 계급을 나누냐?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뭐 이제 직장이나 월급으로 계급을 나누는데 북한은 공급으로 계급을 나눕니다. 사회주의 하면은 국가가 주는 것을 먹고 살고 생활하고 뭐 쓰고 먹고 쓰고 사는 그런 모든 생활 필수품과 먹을 것들을 몽땅 다 국가가 공급해 주는 시기죠. 중앙당 간부들은 엄청 공급이 잘 돼 있습니다. 한 70몇 가지의 공급 혜택을 받는데 보니까 우리 외할아버지가 중앙당에 있었는데 조개젓 막 그 오징어 젓 해가지고 그런 젓갈까지도 이렇게 이런 단지에 넣어서 공급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은 경찰, 안전원, 보안원 이렇게 부르는데 이 경찰들은 한 40몇 가지의 공급을 받습니다. 이제 동태철에는 동태 들어오고요. 뭐 정어리철, 뭐 고등어철에는 고등어 들어오고 그리고 달마다 뭐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뭐 간장, 된장, 기름 뭐 그건 뭐 완전 기본이고 라면, 밀가루, 심지어 그 바게트빵 있잖아요. 파리바켓 하면 거기 바게트빵이 유명하잖아요. 그 바게트빵까지도 받았어요. 그냥 쌀만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이 먹고 사는데 모든 필수품들을 몽땅 다 국가에서 공급을 해줍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런 거 받지 못한다. 여러분 여기 대한민국에도 옛날에 뇌물이 왔다 갔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북한은 지금도 뇌물 세상이에요. 그냥 몽땅 다 비리와 뇌물이 북한 사회를 유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사람이 먹고 살고 뭐 이런 데는 이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을 안 주기 때문에 이렇게 비리 뇌물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국가가 내주는 거는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먹을 것들만 충족을 시킨다 하면은 저희 아빠도 경찰인데 뇌물을 받았어요. 뇌물을 어떻게 받았냐? 뭐 고급술, 양주, 뭐 담배, 비싼 담배, 그리고 달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평양 에미나이가 평양에서 어떤 수준에서 살았구나라는 건 아마 감이 올 거예요. 태어난 것은 평양 산원이거든요. 아무나 가서 거기서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중앙당 자녀들이 가서 아기를 낳고 전국 각지에서 뭐 예를 들어서 새 쌍둥이를 낳았다, 네 쌍둥이를 낳았다. 뭐 그러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몸소 직승기를 보내시어 네 쌍둥이 자매를 평양 산원으로 데려오셨다. 뭐 이렇게 또 뉴스도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만
이제 평양산원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거든요. 평양산원에서 태어나가지고 평양학생선용궁전이 또 있어요. 평양학생선용궁전이 위치가 얼마나 좋냐면 그 주변이 몽땅 다 대혁명 기념비적 건물들이 있어요. 김일성 광장 있죠. 주체사상탑 있죠. 앞에 대동강 흐르죠. 평양 제1백화점이 있죠. 정말 좋은 곳에 평양 학생선용궁전이 있는데 그 학생선용궁전에서 제가 7살부터 17살까지 악기를 배웠습니다. 제가 국정원에 딱 도착했는데 국정원 선생님이 저의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듣더니 엘리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영어 전공이긴 한데 엘리트라는 단어를 몰랐어요. 그래서 엘리트가 뭐예요? 그랬더니 엘리트가 이런 사람이다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와서 좋았던 점은 정말 많아요. 손에 꼽을 수가 없어요. 100개, 200개, 300개? 숫자로 꼽을 수가 없거든요. 너무 많아서. 제가 가장 크게 와닿았던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너무 자유로워요. 여행의 자유, 종교의 자유, 뭐 언론의 자유, 뭐 행동의 자유, 뭐 패션의 자유, 뭐 다 자유야? 예. 저는 이 모든 자유가 저 북한에서는 하나도 없었어가지고 너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자유라는 게 이렇게 정말 인간한테 가장 필요하고 가장 멋지고 가장 행복하고 그런 건지 사실 몰랐었거든요.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자유와 인권이 저한테는 크게 또 새롭게 와닿았던 좋은 부분이 첫째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바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먹는 거잖아요. 생활할 수 있는 필수품들이에요. 북한에는 먹을 거 필수품이 없어요. 장마당에서 뭐 이제 부수적인 것들 저희들이 사서 먹는데 장마당 운영 시간도요 8시부터였던 적도 있고 9시부터였던 적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오전 8시가 9시부터 오후 5시가 6시까지예요.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 그것마저 통제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은 내 눈앞에 다 먹을 것만 보여요. 편의점 있죠, 뭐 포장마차 있죠, 한 발자국에 하나씩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래가지고 배를 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살을 못 빼겠어요. 살이 안 빠져요. 그리고 생활 필수품 하면 편의점에 다 있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여성들 얼굴에서부터 시작해서 몸, 심지어 스타킹까지, 진짜 속옷까지 있더라고요. 양말까지 있고. 예, 아무튼 이런 편의점 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불편한 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화장실? 여러분 저 평양에 있을 때요 방광염 이런 게 많이 왔었거든요. 방광염이 있었거든요. 방광염이 뭐냐면 오줌을 참아서 생기는 병이에요. 이 방광염 왜 있었냐? 평양시라도요 이 화장실이 많지 않아 가지고 여러분 그냥 참아야 돼. 막 그냥 그냥 여성들 막 이렇게 다리 꼬면서 이제 걷는 거 봤어요? 대한민국에서? 못 봤죠? 평양에 가면은 그냥 오줌 참느라고 여성들이 다리 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저도 막 그냥 다리 꼬면서 막 화장실 찾아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 방광염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싹 없어졌어요. 이제 가는 곳마다 다 화장실 잘 돼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대한민국에는 널려 있어가지고 아주 편의로운 그런 시설들이 대한민국 최고다. 여러분 대한민국도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믿었던 인간에게 뒤통수 맞아가지고 뭐 부도나고 망하고 막 절지에 막 그냥 하락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북한은 이제 뭐 그런 똑같은 사례는 없지만 그런 것 비슷한 사례들이 많은 게 예를 들어서 아빠 엄마가 공무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북한에서 잘 살려면요 권력을 가지거나 돈을 가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돈과 부를 축적했던 사람이 갑자기 망했다. 이건 뭐냐? 북한의 돈주들과 북한에 돈 있는 사람들, 부자들은 대부분 보면 불법 장사를 합니다. 북한에서 불법 장사를 하지 않으면 돈을 많이 벌 수가 없어요. 그 불법 장사도 권력 가진 사람들이 저거 둘이 쳐야 되겠다, 안 되겠다, 성과도 좀 거두고 저거 둘이 쳐가지고 국가에 좀 상납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계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불시에 그 돈주를 딱 칩니다. 그럼 그 돈주가 망하겠죠. 자, 그러면 권력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권력 가진 사람들도요 그 안 보이게 엄청 권력 다툼을 엄청 해요. 북한 당국의 권력 싸움으로 인해서 저희 엄마 아빠는 어떻게 보면 희생양으로 되었던 거죠. 아빠가 살아계실 때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빠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그 교통사고 당한 원인이 우리 아빠가 음주운전을 했고 큰 까마주하고 접촉사고를 나서 차가 굴러서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음주를 할 줄 모릅니다. 술을 입에도 안 댑니다.
술 한 모금만 먹어도 얼굴이 빨개지고 알러지 반응이 있어서 저와 똑같이 술을 못 하는데 음주운전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정말 분하고 억울해서 어떻게 조사를 해보고 싶었지만 못했어요. 엄마 아빠가 남겨놓은 그 이제 조금 재산, 그 천 몇백 달러의 달러, 예, 그걸로 우망명 대학 교수님하고 같이 식당을 하다가 그 식당마저 방침에 의해서 뺏기고 국가에 절제 쫓겨났어요. 여러분, 북한은요, 땅이고 건물이고 다 국가 거예요. 이제 개인이 지분을 좀 나눠서 갖자 이렇게 계약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데 이제 갑자기 방침이 내렸기 때문에 몽땅 다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면 국가 건물이니까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돼요. 뭐 돈 돌려주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쫓겨나서 통틀어서 돈까지 다 날려보냈어요. 어떻게 살아요? 막막해가지고 제가 옥류교 다리로 갔습니다. 대한민국 한강에는 다리가 엄청 많잖아요. 이제 북한에는 다리가 7개인가 9개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 옥류교 다리 떨어져서 죽으려고 갔었거든요. 이제 대낮에 떨어지면 저 살릴 것 같아서 저녁에 갔는데 그 가로등 불빛에 우리 남동생, 저희 남동생, 여동생 얼굴이 비치더라고요. 그 동생들의 얼굴을 떠올리고 제가 살아야 되겠다. 동생들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살아서 꼭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탈북을 결심을 했습니다. 그 두만강, 압록강 연안에 있는 가까운 지역에 있는 뭐 해산, 해령 분들은 정말 쉽게 탈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평양이잖아요. 여러분, 평양에서 대한민국에 오기란 정말 힘들죠. 그리고 탈북하기도 힘들고. 왜냐면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그 자유롭게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북한은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가려면 어마어마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적 절차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 통행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특별 통행증. 중국하고 가까운 데는 국경연안이에요. 그 국경연안 가까운 동네로 가려면 평양 사람들도 특별 통행증, 여행증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평양 사람이라고 뭐 국경연안까지 갈 수 없어요. 다른 데는 다 갈 수 있는데 저 국경하고 가까운 곳은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특별, 왜? 도망갈까 봐. 또 지방 사람들은 평양에 올라올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뭐 평양에 와서 놀거나 평양에 들어올 수 자체가 없어요. 그나마 평양 사람이니까 제가 무산까지 무사히 갔어요. 어떻게 가냐? 통일거리에서 함흥, 함흥에서 청진, 청진에서 무산 이렇게 보리버스가 있는데 그게 외화보리버스라고 돈 받고 개인이 운영하는 버스예요. 뭐 개인이 운영하는 버스라고 해서 그게 뭐 개인이 대한민국처럼 개인이 버스 사서 개인이 돈 버는 게 아니라 버스가 있다고 해도 다 돈 벌어 가지고 공장 기업소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버스를 타고 움직였거든요. 기차를 타면 뭐 세월아 내월아 언제 갈지 모르니까 북한 기차는. 그러니까 저도 북한에 일가 친척도 없고 뭐 아무도 없잖아요. 혈육이 없기 때문에 저도 중국 가는 건 힘들어요. 어떻게 가게 되냐? 저랑 같이 식당을 하던 책임자 교수님이 화교예요. 그래서 중국 할빈에 작은 어머니가 계셨어요. 저랑 식당을 하다가 망했잖아요. 제가 옥류교 다리에서 살아가지고 이제 교수님한테 옥목 물면서 제가 죽으려고 갔다가 동생들 때문에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같이 우시더니 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중국 가면 $10,000를 벌어온다는데 제 친구가 거기서 중국 가가지고 3년 동안 종업원으로 가가지고 3년 동안 일해가지고 $10,000 벌어온 친구, $5,000 벌어온 친구, $6,000 벌어온 친구. 저도 중국 가서 좀 돈 좀 벌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말했는데 그 선생이 그럼 내가 작은 어머니 주소를 줄 테니까 거기로 가라 해서 제가 간 거예요. 저희가 만약에 중국에 아무 인연이 없었으면 못 갔죠. 거기 생소한 아무도 없는 그 중국 남의 나라 땅에서 어떻게 삽니까? 중국어도 모르는데. 그래서 할빈에서 한 3년 반에서 4년 동안 정말 별의별 일을 다 했어요. 드디어 $10,000를 벌어서 됐다 했는데 한국으로 가는 게 좋다라고 조선족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탈북자들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곳은 바로 한국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하룻밤새 탈북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중국에서는 어떻게 이제 루트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중국에 있는 지인분이 조선족분 증명서를 이제 신분증을 저한테 빌려줬어요. 내가 한국으로 가서 그 신분증을 돌려주면 된다. 남의 신분증을 가지고 기차를 타고 북경에 갑니다. 그래서 또 북경에서 버스를 타고 또 이제 권명까지, 권명에서 또 이제 브로크를 만나서 브로크 집에서 몇 명, 7명인가? 7명이 대기하고 있다가 탈출을 하게 되죠. 어디로? 라오스로. 라오스로 가서 거기서 또 한 하룻밤을 잤어요. 하룻밤 자고 오토바이, 젊은 오토바이 부대, 저희를 오토바이로 태워가지고 메콩강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메콩강을 건너서 어떻게? 어디로 가요? 태국 치앙마이.
거기로 가서 경찰에게 일부러 잡혀가지고 너울스컬에서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 것은 사우스코리아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법적 재판까지 다 받고 처벌까지 다 받고 3개월 동안 감옥에서 처벌 다 받고 재판 다 받고 이렇게 하고 네, 대한민국 국정원 선생님들의 안내에 따라서 또 방콕 비행장에서 대한항공을 타고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네. 예, 그때 심정을 얘기한다면 내 심장이 가장 조그마하게 줄어들었을 때가 바로 그때였던 것 같아요. 비행기에 탔는데도 무섭더라고요. 왜? 그 북한 간첩이 예, 저정실로 가가지고 이 비행기 대가리 북한으로 돌리라우 하고 갈 것 같아서 대한민국에 도착하기 전까지 정말 심장이 그냥 쿵탕쿵탕 멈추지 않더라고요. 대한민국에 딱 도착하고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